저희 이번에 RDI가 주최하는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RDI 월드와이드에서 HR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로렌 박희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소셜미디어 미래 채용이라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약 1시간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세션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챗박스를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Q&A 세션을 통해서 주신 질문을 하나하나 되짚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웨비나에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히 저희 소개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RDI 월드와이드라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채용하고 트레이닝 파트로 나눠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회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리더십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하여 고객이 어떻게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받고 또 팀원들한테 더 유익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같이 클라이언트 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한국에 있는 2개 국어를 하는 인재들을 고객의 니즈에 맞는 후보자를 찾아서 매칭해드리는 채용을 저희가 또 담당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고민해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클라이언트는 한국에 있는 이제 다양한 외국계 회사인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항상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항상 그 회사의 인재성과 부합하는 후보자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웨비나는 오늘 한 6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채용 시장 상태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중요성, 그리고 이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채용에 접목시켜서 쓸 수 있는지 4가지의 형태로 저희가 고민하고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또 프로액티브 채용법과 또 다른 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례와 또 Q&A 세션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RDI 월드와이드 채용 담당자 2분과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2분 나오셔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님. 네, 안녕하세요. RDI 월드와이드에서 채용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 허도영이라고 합니다. 채용 분야 안에서도 저는 특별히 HR과 Executive Search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채용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연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RDI 월드와이드에서 채용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 진무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포커스가 파이낸스 분야랑 그리고 임원급 채용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한국 채용 시장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도영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한국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지인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한국에서 채용 시장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자동화와 이제 디지털화의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특별히 한국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채용 관련해서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 문의를 이제 많이 받는데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그 옵션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인터뷰 절차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통과를 하시고 오퍼까지 받으셨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셔서 이제 통근이 갑자기 불편하게 되시면서 재택근무 옵션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안 된다고 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오퍼를 거절하신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상황 때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과 일을 하시면서 또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도 집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근무 시간도 많이 변경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무 형태도 많이 유동적으로 변경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다시 오피스 사무실에 복귀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기존의 재택근무 형태에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 형태가 더 맞으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바꾸신다든지 아니면은 컨설팅으로 뭐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피스에 복귀를 하지 않으시고 재택근무와 같이 병행해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젊은 층들 이제 채용 시장에 이제 막 뛰어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정 페이나 아니면 기대치에 낮은 페이를 받기보다는 구직을 보류를 하고 공부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스펙을 조금 더 쌓고 채용을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목표했던 이제 기업 측의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목표했던 세일즈 레버뉴를 이렇게 달성을 하지 못해서 하이어링 프리즈라고 하는데 채용을 보류를 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자리가 많이 제공이 되지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또 채용 시장에도 그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산율이 또 줄어들고 또 이거는 이제 개발 국가들이 밟아온 절차를 그대로 따라간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하겠는데 노동시장에서 인구가 줄어들에 따라서 그 줄어든 부분을 메꾸고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를 채용이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채용이 확실히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소셜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소셜미디어라기보다는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채용을 진행했다고 하면은 요새는 상시 채용으로 바뀌는 트렌드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소셜미디어도 같이 이용하는,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트렌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메일이나 전화보다는 소셜미디어 통해서 연락을 받은 경우에 해당 포지션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채용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 정도는 소셜미디어에 해당 포지션을 진행합니다. 혹은 이런 일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했었을 때 관련된 추천을 받는다든지 직접적으로 이력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제안을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렇게 3명이서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3명 다 그 소셜미디어 직접적으로는 그 링크드인 채널을 통해서 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일단 링크드인에 제 프로파일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 사장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이런 포지션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얘기를 나눠보자고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링크드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보낸 분의 프로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분 프로파일과 그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회사 프로파일도 링크를 통해서 그 한 플랫폼 안에서 같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RDI 월드와이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구직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었는데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채용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 같은 팀원들과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았던 그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예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채용에서 반드시 전달을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채용 방법에서 주는 메시지는 소셜 브랜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회사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소셜미디어를 이용을 함으로써 구인 광고도 할 수가 있고 플랫폼에 따라서 조금 특징이 다르기는 한데 채용 절차도 그 플랫폼을 직접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픈 포지션이 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용 공고를 냈었을 때 직무 속에서 job description을 공고를 이렇게 내고 지원자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이퍼 대 페이퍼 약간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소셜미디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회사 대표분들이라든지 회사 대표분이 회사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하는 영상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채용 담당자 아니면 개발자분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데일리 라이프 아니면은 근무 환경 매일매일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가볍게 공유를 해주시는 영상을 이렇게 포스팅하거나 아니 메시지를 올리신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소통의 창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 기업을 홍보하고 알리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지원자분들이 직접 찾아보지는 않더라도 그냥 소셜미디어에 노출이 됨으로써 이 회사는 이런 회사 분위기가 있고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업 오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한 부분에서 이제 기업 브랜드, 인플로어 브랜딩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에서는 1초에 한 55개의 지원서가 제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55개 지원서가 우리가 바라는 딱 맞는 인재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업명을 이렇게 노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탤런트 풀을 인재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는 1초에 55개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채용 방법에 있어서 활용을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의 채용시장 트렌드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한국에서 소셜미디어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은 2022년 1월 통계에 따르면 한국 총 인구가 이제 5,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숫자가 4,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 독일, 프랑스, 홍콩, 일본, 영국 이렇게 저희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보통 뭐 68%에서 한 80 후반대 정도인데 한국은 91%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이용자 숫자가 현저히 높은 만큼 이것을 채용 시장에 가져왔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거의 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숫자가 이 순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링크드인 저희가 이제 다 채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링크드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해요. 이제 9.6%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채용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플랫폼이라서 좀 퍼센티지가 이제 점점 늘어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제 소비되는 시간과 이제 주로 이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40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 하루에는 보통 2번에서 한 5번 정도 각각 이제 소셜 플랫폼을 접속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런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시는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검색을 위해서 알고 싶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혹은 단순히 이제 시간 때우기용으로 게시물을 그냥 본다든지 아니면 게시물에 대해서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반응을 업데이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계신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채용 트렌드는 일단 유동적인 형태로 많이 바뀌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유동적인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구인 광고도 할 수 있고 채용 공고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기업 브랜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 후보자분들의 인력을 확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블라인드라든지 아니면 잡플래닛 아니면 글래스도어 이렇게 보통 기존에 인터뷰에 참여를 하셨던 분 혹은 기존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회사 후기에 대해서 이제 남겨주시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글로 주로 업데이트되는 플랫폼도 있다고 하면은 요새는 이제 영상을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인스턴트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든지 네 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플랫폼이 네,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꼭 모든 플랫폼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맞는 가치와 여건에 따라서 네, 몇 가지를 채용 시장에 같이 이렇게 접목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현님.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상황, 채용 시장의 상황과 또 소셜미디어의 중요성, 그리고 왜 한국에서 소셜미디어를 써야 채용에 접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항상 한국에 있는 구직자들이 잘 찾기 힘든 걸로는 회사의 문화나 회사의 그런 분위기에 대한 궁금성이 항상 많지만, 실질적으로 웹사이트에서는 그런 것을 찾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직원들의 회사의 분위기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액티비티를 통해서 회사의 분위기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구직자에게는 정말 좋은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무연님께서 더 자세한 어떻게 채용에 이것을 접목시켜서 써야 되는지 사례와 또 프로액티브 채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도영님에게 현재 채용 시장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왜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채용에 접목시켜야 되고 그리고 간략하게 4가지 방법으로 추려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구인 광고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뭐 다양한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채용 공고들을 게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보자 모집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정한 기능 그리고 타겟을 좀 잘 활용해서 타겟화된 후보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개발자를 채용한다. 그럼 깃허브를 뭐 조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디자이너 이러면 뭐 노트폴리오. 신규 채용이다. 그러면 뭐 사람인 잡코리아 그리고 뭐 캐치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으니까요. 본인 회사에서 어떤 후보자를 찾는지 또 어떤 직무를 지금 채용하고 있는지 좀 잘 살펴보셔서 그에 맞는 그런 채용 플래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 후보자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후보자들은 업무에 치여서 본인들이 구직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기업에서 찾고 있는 적합한 인재는 대부분 이런 후보자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직접적인 대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현재 뭐 그분들이 구직 중이 아니시라면 추후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좋은 네트워크를 이렇게 쌓아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직원들의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재 뭐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이벤트, 뭐 중요 업데이트, 아니면은 회사에 대한 뭐 정보, 문화, 혜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소셜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컨텐츠들을 공유를 하면은 그 유저들한테 굉장히 높은 그 인게이지먼트 이런 거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는 제가 프로액티브 채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액티브 채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말로 이제 바로 번역을 하게 되면 사전 예방적 채용 방식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후 대응적이지 않고 보다 짧은 기간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전에 뭐 브랜딩 활동이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다양한 재밌는 컨텐츠를 올리게 된다면 이런 다 사전 예방적 채용 방식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런 뭐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접목하게 된다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비용 절감이죠. 저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채용 에이전시 이런 거를 좀 대행해주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좀 뭐 어느 의뢰를 받게 된다면 그런 그 고객사 아니면 찾고 있는 포지션이 항상 급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이런 후보자를 찾아달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다반수인데요. 이렇게 뭐 급하게 찾게 되면 좋은 후보자를 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뭐 샐러리 레인지에 그 버젯에 맞는 후보자를 찾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대행업체를 쓰지 않아도 인하우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채용도 굳이 대행업체를 쓰면서 수수료도 들겠고요. 그리고 뭐 채용 플랫폼에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될 때도 물론 무료로도 올릴 수 있지만 무료로 올리게 된다면 뭐 프로모션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후보자의 수보다는 당연히 효과가 적겠죠. 그래서
소규모 기업이라면 뭐 채용 공고가 한두 개 올라간다면 이런 프로모션 비용이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이제 좀 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기업이면 채용하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박한 상황에서 연봉 협상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주도를 할 수가 없고 최대한 후보자의 입장, 후보자가 원하는 그런 셀러리 패키지, 베네핏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연봉 협상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스피드가 되겠는데요. 이런 사전 예방적 채용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면 사전에 좋은 인재들과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두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어떤 특정 뭐 직무 자리가 비었다 하면은 미리 마련해둔 그런 파이프라인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치 타임을 줄일 수 있어요. 채용 단계의 간소화도 가져갈 수 있고요. 이게 서치 타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 생각에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서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좋은 후보자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샐러리를 좀 현재 받고 있고, 그리고 희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해둔다면, 이런 채용 단계를 확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협상 단계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생산성인데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더 올라가죠. 효율성도 올라가고, 스피드도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럼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후보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해서, 미리 그 기업에서 홍보나 브랜딩이나 컬처 공유나 이런 것들을 해두었다면, 온보딩 과정이나 트레이닝 시간도 굉장히 감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을 사전에 알아두고 또 어떤 절차를 밟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요즘 후보자들은 굉장히 잘 서칭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플래닛이라든지 블라인드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기업 문화가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들이 다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매끈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생각했던 업무와 조인했을 때 받는 업무가 더 잘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씩 어떤 분이 새로운 포지션에 조인을 하셨다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는 좀 지금 맡은 역할이 다르다. 아니면은 회사 문화가 다르다 해서 중도 퇴사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감소시킬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사에 정말 이 포지션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 예시를 하나 드려볼까 해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잡스라는 굉장히 채용에 특화된 페이지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프라는 그런 이제 명도 바꾸면서 더 이제 그 기업 문화나 아니면은 채용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와 다른 그 직원들의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우선 이 마이크로소프트 라이프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위터예요. 트위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장점이 크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현재 트렌드, 뉴스, 아니면은 기업 소식 이런 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주요 이제 소셜 미디어 채널을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트위터가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트위터 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마다 유저들이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는 빠른 소식을 전달하고 싶을 때, 그리고 본인이
그런 뭐 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도 그 좀 인게이지가 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플랫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밈 혹은 뭐 짤 이런 것도 트위터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이라고 보자면 빠른 정보력을 전달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뭐 커넥션이나 본인의 네트워크를 조금 넓혀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의 그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는 주로 이제 심층적인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브랜드의 주요 정책, ESG, 뭐 CSR, DEI, 그리고 뭐 기업의 이미지, 가치관, 브랜드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검색 엔진의 최적화라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후보자들이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랜덤한 유저가 구글에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본인의 회사가 뜰 수 있게끔 이런 검색 엔진의 최적화를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FAQ 뭐 이런 섹션에 최대한 그 서치가 많이 되는 키워드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서치의 그런 노출되는 횟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가장 좀 추천드리고 싶은 플랫폼이네요. 링크드인이고요. 링크드인은 이제 조금 많이 트래디셔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는 비즈니스 전용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뭐 일상적인 콘텐츠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 아니면은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제 생각엔 채용구를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링크드인은 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좀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글로벌 기업이거나 아니면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을 찾는다 하면 링크드인에 채용 공고를 올려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채용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도 많죠. 예를 들면 뭐 직접 후보자를 소싱해야 된다면 링크드인 리크루터 혹은 뭐 세일즈 내비게이터 이런 뭐 유료 기능들을 조금 뭐 구독해 보시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기능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필터를 많이 시켜서 그 뭐 직무 설명서 혹은 그 포지션에 맞는 더 최적화된 후보자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의 가장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소셜 셀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본인 개인만의 이미지를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아니면 기업의 입장이라면 인플로이어 브랜딩 활동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셜 셀링을 하면서 기업의 문화 아니면 기업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대중들한테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인데요. 뭐 저도 약간 이제 틱톡의 세대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틱톡을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Z 세대와에 조금 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Z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현재 가장 저희 한국에서 그런 뭐 일반 유저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 그런 MZ 세대 인원들은 제 생각에는 비디오로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런 거를 습득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은 그런 비디오를 좀 재미있게 그리고 트렌디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우리는 좀 약간 트렌디한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뭐 문화를 추구하고 있고 조인하게 된다면 재미있는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하고 싶다면 이런 뭐 플랫폼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페이스북이 있겠는데요. 페이스북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굉장히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에 나와 있다시피 직원 각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현장감 있는 경험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문화나 아니면 컨텐츠
다양한 뉴스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은 링크드인이랑 이렇게 묶어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콘텐츠의 질도 비슷하게 만약에 링크드인에 포스팅을 한다면 그 페이스북에도 동시에 포스팅을 해서 더욱더 이제 많은 그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마무리 짓자면 소셜 미디어 채용에 있어서는 플랫폼 용도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도에 맞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발자 채용은 뭐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고 아니면 좀 프로페셔널한 거는 링크드인 사용하고 이런 용도에 맞는 그런 소셜 미디어 전략을 잘 선택을 해서 플래닝하고 시도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고 실패하더라도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번씩은 이런 게 잘 먹히고 이런 게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잘 기록을 하시면서 한 번씩은 다 도전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네, 지민님 지금까지 발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RDI 월드와이드에서는 유튜브 채널이랑,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링크드인 채널을 이렇게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하단에 제가 QR코드를 같이 공유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QR코드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네,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눌러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 채용 용도로 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HR 컨설팅 회사이다 보니까 채용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력서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인터뷰에 있어서는 어떤 질문을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뭐 커리어 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컨텐츠도 있고요. 그리고 HR 관련된 다른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세미나도 많이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두어서 HR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통해서 같이 정보 공유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 오늘 한국 채용 시장의 상태부터 시작해서 소셜미디어의 중요성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각자 원하는 인재상과 그들의 가치에 따라서 좀 더 전략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 발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Q&A 섹션에 넘어가기 전에 다음에 있을 웨비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데이터 기반 HR 전략, 그리고 2023년 HR 트렌드 및 복지 정책에 대해서 웨비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 RDI 월드와이드가 HR 뉴스, 트렌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드리고, 업데이트된 내용들과 웨비나에 대한 또 다른 웨비나에 대한 소식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이쪽으로 접속하셔서 좋은 컨텐츠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A 세션을 저희가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 받은 내용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께서 가장 추천하는 플랫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웨비나 동안 주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링크드인 플랫폼이 가장 채용에 있어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채용을 진행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일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회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박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킹 차원에서도 그쪽 분야에 계신 분께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커넥션을 보내서 이렇게 교류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채용뿐만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이제 네트워킹을 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플랫폼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링크드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영님.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해야 될까요? 라고 어떤 분께서 질문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사이즈가 크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따로 뭐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을 채용해야 된다고 아니면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저희 RDI 같은 경우에도 모든 직원이 이 소셜미디어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좀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애사심도 더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제 바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양이나 아니면 좀 부담을 주면은 좀 버든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느 뭐 일주일에 한 번 소셜미디어 활동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매니저님 말씀에 조금 더 하자면 RDI에서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뭐 콘텐츠 전문 담당자는 아니긴 하지만 노트북에 카메라가 있고 핸드폰 카메라가 있고 일단 카메라가 있으면은 콘텐츠 작성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네, 꼭 전문 컨텐츠를 담당하시는 분을 꼭 고용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네, 소셜미디어를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제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 콘텐츠 크리에이팅 담당자나 담당 부서가 따로 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 게 있었는데, 이건 충분히 방금 지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이제 기업의 브랜딩을 높이고 또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어, 질문이 있자면 소셜미디어 채용이 리텐션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사례가 있는지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뭐 사례는 제가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우선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직장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분을 그런 리텐션 매그넷으로 좀 전환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하게끔 아니면은 좀 그런 거를 좀 어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유도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다른 뭐 직원분들도 좋은 뭐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 가지 정도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온 질문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양한 소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기업의 가치와 이제 상황에 맞게, 그리고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하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 이제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피로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딱 맞는 플랫폼을 이제 결정을 하셔서 네,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링크드인으로 후보자에게 처음 컨택을 가볍게 하시나요? 아니면 포지션 제안으로 시작을 하시나요?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HR 포지션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오픈 포지션이 있지는 않더라도 그분들과 커넥션을 맺고 싶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HR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웨비나라든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볍게 인사 차원에서 뭐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 주소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이제 영어랑 한국어랑 두 쪽 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냥 하이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채용을 실제로 좀 급박하게 뭐 2주 안에 아니면 일주일 안에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회사 소개를 하고 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 소개도 이제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볍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포지션 소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회신율이나 응신율, 아니면은 그분이 커넥션 수락을 하는 그런 거를 보면은, 그냥 캐주얼하게 하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면 간략하게 보내는 게, 뭐 그런 응신율 측면에서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그분한테 이제 뭐 어프로치를 한다거나, 굳이 이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Q&A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이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자면 B2B 회사에서 가장 적합한 소셜미디어 채널은 무엇인가요? 현재 링크드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또 추가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뭐,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뭐 B2B 회사, 뭐 B2C 회사, 뭐 O2O 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제 생각에는 링크드인을 쓰시고 있다면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고요. 뭐 추가적으로 가져갈 게 있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세일즈 내비게이터예요.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신다면, 뭐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BD라든지 이런 활동에 충분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그 고유의 특성과 특징이 따로 있다고 이제 연구 결과도 나왔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직종으로 B2B를 하시는지 몰라도 내 고객의 타겟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파악하시고 좀 전략적인 어디에 내 고객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어느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에 더 많은 유저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민님 말씀하셨던 그런 플랫폼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처럼 트레이닝이나 약간 이런 컨텐츠를 보여주기에는 또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플랫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